예, 수업 할게요. 일단 그 앞에 얘기한 것 중에서 조금 그 한 번 더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요 부분 있죠. 요 코드. 요 코드 부분이랑 그리고 제가 빨간색을 한번 좀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사실 제가 그 화살표로 치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근데 1번은 사실 1번에서는 그 이런 제가 버튼을 눌렸을 때 수행하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A 링크를 다 선택을 한 다음 거기에 있는 스타일의 색깔을 이제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은 이제 그 웹브라우저에서 추가 설정, 그러니까 개발자 도구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콘솔에서만 이제 출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2번이라는 게 사실 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금 수업 자체가 화면을 이제 설계하고 구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구현한 결과물을 화면으로 보니까 굳이 콘솔 상에는 사실 출력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바라든지 그런 다른 언어를 보시면은 걔네들은 한 방에 바로 이렇게 화면을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구현한 다른 이제 GUI 버전의 이제 프레임이라든지 뭐 스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화면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 화면을 바로 화면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를 하냐면 그 콘솔 창에 이제 그 문자열이 출력이 되면서 결과 기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작업한 부분을 웹브라우저에서 확인이 바로 되니 굳이 이번은 의미가 없다. 근데 왜 했느냐? 한번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를 지금 HTML이랑 기본 문법 태그 배웠고, 그 다음에 CSS랑 또 다른 문법 하나 배웠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지금 자바스크립트 조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제 쿼리, DB 쿼리 지금 4개를 배우고 있어요. 언어로 치면 지금 4개 다른 종류 언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여러분 갑자기 이런 거예요. 영어 공부하다가 일본어 공부하다가 중국어 공부하다가 스페인어 공부하는 격에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다른 언어 공부할 때 이 무작정 다 암기한다고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도 영어를 한 10몇 년 다시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외워도 보고 뭐도 해도 다 해봤지만 남던가요? 잘 안 남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리를 좀 잘해두자. 정리를 잘해둬서 내가 사용했던 걸 기억만 있으면 언제든지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내가 뭐 할지 키워드만 알면 된다. 그러면은 해당 내용들에 대한 기능은 전부 다 기억할 필요가 없이 뭐가 뭔지만 내용을 알면 검색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냥 가져다 와서 쓰는 걸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요지예요. 제가 말하는 요지.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템플릿, 각자 자기만의 정리물이 있어야 그게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어떤 키워드를 뭐를 알아야지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못 판단하시고 그렇게 가는 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당 수업을 듣고 프로젝트 자기 걸 뭘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자격증을 공부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정보 처리 기사 난 공부해야겠다. 나는 갑자기 빅데이터 준 전문가 뭐 따야겠다. 그럼 갑자기 이 생각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우리 과정에서는 해당 프로젝트나 이런 내용을 잘 배워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려고 해서 이거를 작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일단 취업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격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취지에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수업대로 따로 내팽겨치고 그 시간 자격증 다른 거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 시간이 이게 날리는 거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자격증만 공부하는 게 더 낫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정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를 미리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좀 안타까운 일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배워서 그걸 자기가 좀 배우고 그걸 이제
이제 익히는 시간에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조금 에너지를 시간대를 다른 데로 좀 투자를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 또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앞기수죠. 앞기수인데 나이가 이제 남자인데 34살 비전공자. 다른 뭐 무역인가 다른 쪽에 일을 한 몇 년, 6년, 7년 하시다가 이제 바꾸셨는데 저는 열심히 잘하는 분이 이렇게 좀 잘 되는 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저는 좀 응원하고 싶고 좀 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세요.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취업하는 것도 말도 안 될 뿐더러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 이제 공채 채용됐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수업도 전부 다 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뭐 모의 면접이라든지 이력서 제출이라는 뭐를 내가 과제 제출하는 거를 단 한 번도 빠진 적도 없어요. 지각 조퇴 결석도 한 적도 없어요. 휴가도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전 되는 거 보면 그냥 저는 많이 보겠죠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전 엄청 기분이 좋아요. 공평하거든요 역시. 한 만큼 딱 이게 티가 나는구나. 한 만큼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저는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다 그렇지 않나요? 난 열심히 했는데 내보다 못하거나 열심히 안 한 분이 갑자기 다른 회사에 낙하산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바로 티 나요. 결과물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직종이 좀 더 깨끗하지 않나, 순수하지 않나, 내가 한 만큼 정확하게 이거 딱 측정이 되지 않냐, 뭐 이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좀 열심히 좀 잘 해주셨으면 해요. 그 사람은 전공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격증 딴 것도 아니에요. 순수 자기가 딱 배웠던 거 프로젝트만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뭐 회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서울에 뭐 가서 뭐 중소기업이 있긴 한데 뭐 한 100명 정도면 그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웹 개발자로 잘 갔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좀 참고해서 열심히 좀 잘 해주셨으면 해요. 자기소개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수업 다 잘 듣고 취업 원하는 곳에 다 가고 싶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해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됐고. 자, 이제 함수를 보러 가겠습니다. 그 함수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건데,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시기 전에도 뭐 예를 들어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약 엑셀이라는 걸 썼다면 함수 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에버리지 평균, 뭐 카운트 개수, 뭐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고, 조금 더 고급 쪽으로 또 가면 이게 뭐 매크로인가? 그 매크로도 있나요? 약간 뭐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이거를 수행하고 또 특정 조건이 안 맞으면 뭘 안 하겠다는 걸 은연중 여러분들은 그 알게 모르게 약간 프로그래밍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좀 가지고도 계시고 그게 좀 효율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답니다. 근데 이 함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엑셀에서 쓰던 어떤 특정의 기능을 이제 함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함수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합니다. 요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박스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오는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네. 그럼 이게 수상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내가 2라는 숫자를 이렇게 넣게 되면 결과는 뭐가 나옵니까? 4가 나오죠. 수상자. 그럼 이것도 하나의 단순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산에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그럼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묶어서 뭐라고 쓸 거냐면은 종류는 함수라고 하는데 함수가 많으니까 이름을 제가 붙여서 썸이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썸 더하기, 그죠?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썸이라고 했으면은 어디서든지 이 썸이라는 거를 불러서 보통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호출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장점은 뭐죠? 이런 기능이 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썸이라는 거를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재사용이라는 거예요. 재사용.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A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A라는 기능. 근데 이 A라는 기능은
너무나 많이 써서 이미 어떤 개발자분이 선배 개발자분이 만들어 놨어요. 어떤 A라는 기능을. 근데 내가 이제 오늘 좀 개발 이제 기본 문법도 알겠고 뭘 이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A랑 비슷한 거를 만들려고 막 해요. 근데 A가 만들어져 있어. 또 이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만들어지는 기능을 가져와서 이거를 이용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럼 제가 보통 개발할 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개발은 컨트롤 C, 컨트롤 V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자주 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빌트인. 제가 내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장. 아까 뭐 다큐멘트라든지 쿼리 셀렉터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내장화 시키는 거예요. 만들 때부터. 그래서 이걸 함수를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이제 우리가 외부의 API라고 해서 이 만들어둔 이제 인터페이스 기능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쓰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보니까. 천천히 볼게. 자 그래서 이 함수로 치면 펑션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뭐 얘는 그 특정의 기능들을 이제 좀 재사용하기 위해서 함수를 쓴다. 그래서 얘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제가 객체를 수납 도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함수도 따지고 보면은 어떤 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뭔가를 이제 담는 기능입니다. 얘는 이제 기능을 담겠죠. 기능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어떤 키워드를 보시냐면 중복된 코드를 먼저 잘라내기. 보통 이거는 제가 리팩터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미 앞에서 그런 사례를 좀 보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CSS의 각 1번, 2번, 3번 파일에 중복된 코드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빼내었죠? 우리가 여기 이제 CSS라는 파일 자체로 이걸 따로 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한 파일을 가지고서 이제 1타 몇 P가 됐었죠? 그렇죠. 1타 4P가 됐었죠. 여기 뭐 1번, 2번, 3번 인덱스까지 치면 그죠? 흐리네. 역시. 그래서 뭐 똑같습니다. 함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거를 자주 반복되는 기능을 함수로 빼내겠습니다. 아시겠죠? 함수로 빼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중복된 코드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버튼을 눌렸을 때 지금 이 기능은 A라는 태그를 이제 글자색도 바꿨고, 이제 body라는 태그를 선택해서 배경색과 글자색을 바꿨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기능인 거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body 태그의 배경과 글자색을 변경하는 부분. 자, 그리고 A라는 태그를 선택해서 이거의 글자색을 변경하는 부분. 자, 기능으로 치면 두 가지죠. 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함수라는 걸 통해서 반복되는 거를 한번 그 묶어보자. 재사용해보자. 요 얘기입니다. 자, 내려갑시다. 자, 그래서 각 언어마다 함수를 정의하는 그런 기본 문법이나 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근데 기본 뼈대가 다 있습니다. 그 기본 뼈대가 뭐냐면 자,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 매개 변수라는 거는 뭐 아까 제가 수상자 있었죠. 수상자. 그래서 입력하는 값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입력했을 때 그 입력되는 값을 제가 보통 인자값이라고 하고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그 변수를 매개 변수, 받는 변수라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보통 함수는 각 언어마다 거의 다 있고요. DB도 있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자바도 있고 그리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구성이 뭐 입력값, 결과값 이렇게 있습니다. 입력값, 결과값.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씩 사용이 다르지만 기본 틀은 중복이 되는 기능을 함수로 떼어내어서 그 함수를 다시 제가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메리트가 큰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 1469번 줄에 가시면 이 펑션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펑션이라는 키워드가, 그죠? 그럼 이 펑션이라는 키워드는 이거 의미가 얘는요 함수를 의미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수는 뭐를 의미했죠? 키워드가 var이라는 키워드를 변수를 의미했죠. 그럼 얘는 이제 펑션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얘는 함수명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 그리고 이 소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함수가 정의되었을 때 이 소가로 안에 있던 이 자리에 이 셀프라는 이 변수가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함수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정의를 하거나 그럼 정의된 걸 또는 사용하는 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정의할 때 쓰는 그 변수는 매개변수라고 하고 사용할 때 쓰는 그 안에 있던 그 변수는 이제 인자값이라고 합니다. 인자값.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뭐 셀프라고도 나오고 이제 뭐 this를 이제 셀프로 바꾼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나이트, 데이 핸들러라고 해서 그 나이트라는 버튼을 이제 데이라는 버튼을 핸들러, 그러니까 특정 기능이 동작을 하려면 이제 발생하는 이런 순간을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호칭을.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onClick을 정의해서 밑에 뭔가를 입력하지 않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단순히 이 화면상에 이렇게 더미 버튼만 있을 때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 버튼에다가 제가 onClick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거였죠. 맞습니까? 빨간색은 화면에 이제 버튼만 의미하는 거였고 분홍색은 이거를 눌렸을 때 동작하는 거를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었죠. 보통 이렇게 처리하는 이거를 이름을 보통 이제 그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이거를 다루다, 처리하다라고 해서 이제 핸들, 자동차 핸들 있죠. 그것도 조정하고 다루거나 처리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를 핸들, 처리하는 자라고 해서 R이라고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처리하는 핸들러라고 하고 그걸 이제 함수처럼 만든 거를 이제 이렇게 펑션이라고 합니다. 펑션. 이벤트 핸들러 함수라고 합니다. 이벤트 핸들러.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함수처럼 만들어 보자. 함수처럼. 자, 봅시다. 그래서 키워드를 펑션이란 키워드 써서 이름은 night day 핸들러. 그리고 여기가 매개 변수 자리. 왜냐면 여기가 지금 함수를 선언하는 위치거든요. 선언하는 위치. 그리고 여기 밑에가 함수를 구현하는 위치입니다. 구현하는 위치. 그래서 크게 위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얘가 선언부입니까? 선언부입니까? 여기가 이제 구현하는 부입니까? 여기 두 가지로 나옵니다. 선언하는 곳은 얘가 함수라는 거를 알리는 것. 이 함수 이름이 뭔지. 여기 있던 이 셀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위치는 이제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그리고 만약에 함수를 사용할 때를 우리가 보통 이제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용했다라는 거를 그 호출했다고 합니다. 호출했다. 또 영어로 치면 콜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뭐 콜백 함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 이제 들었던 얘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콜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함수를 사용할 때 또는 호출할 때 안에 있는 이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은 인자값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아규먼트. 보통 매개 변수는 영어로 쓰면 이거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용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좀 거북하거든요. 사람이 좀 자기가 늘 하던 거에 익숙하지 좀 이거를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에 대해서 좀 들은 좀 거부 반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봐주시고 이제 차차차 이제 스며들면 됩니다. 차차차 스며들면 되고 나중에 그 면접 준비하실 때 그때 영어 공부 조금 다시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자, 그래서 자, 매개 변수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인자값이 뭔지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띄워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함수를 선언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구현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함수를, 이 함수인데 안에 있던 기능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앞에 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죠? 왜냐면 함수를 안 쓰고 해당 기능 구현을 하셨잖아요. 그 버튼에다가 바로. 그죠? 근데 이거를 함수를 이제 따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능은 겹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바디 부분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처음에는 여기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왔었죠? 디스가 들어왔죠. 디스 자기 자신. 근데 지금 뭐라고 들어왔냐면 이제 셀프가 들어왔습니다. 셀프 이렇게 디스를 셀프로 바꿨습니다. 디스를 셀프. 그래서 이 셀프라는 거는 이 매개 변수에 들어오는 값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건 지금 제가 더블 클릭했을 때 여기 음영으로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좋은 기능이 함수에 정의되어서 이 셀프라는 게 지금 제가 매개 변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실제 사용할 일이 있겠죠. 함수를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는 정의 부분. 그럼 제가 사용할 때는 보통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호출한다, 사용한다, 같은 말인데, 그 호출할 때 그때 이 가로 안에 들어간 이 값을 뭐라냐? 인자값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조금 구분해 놓으시고. 근데 기능은 별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해당 그 버튼에 있던 값이 뭐 나이트냐 데이냐에 따라서 해당 백그라운드, 즉 바디에 있는 영역의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밑에 부분은 이제 A 태그의 기능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디를 보냐면은 그 이제 1519번에 가시면은 그 밑에 있습니다. 1519번에 가시면은 원래 온클릭 자리에 이 함수가 안 들어갔었죠. 이거 비교가 됩니까? 원래 여러분 온클릭 자리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 제가 화면상에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 복잡한 게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단순히 딱 몇 줄로 바꿨어요? 지금 이게 한 줄로 바꿨죠? 이렇게 함수가 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실행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벤치마킹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함수를 선언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거 따지고 보면은 이 함수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지금 쓸 건데 지금 원래 CSS를 제가 파일을 따로 분리해서 1타 4타 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1번에도 작업하고 2번에도 작업하고 3번 다 4번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자바스크립트 나중에 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이니까 제가 좀 여러 번 반복을 하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일단 좀 봐주시고, 일단 해당 HTML 안에 스크립트 태그 이용해서 함수를 선언하고 그 함수를 이제 쓰는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를 일단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하시고, 그리고 여기 16번에 여기 작업하려고 했는데 없죠.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바깥에 있는 거, 바깥에 있는 1번부터 여기 스타일 요거까지 리드미 빼고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 16번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1번에 여기 가보시면 여기 이제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얘기하지만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인 제가 나중에 파일 다 뺄 거니까 한번 작업 따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스크립트라고 해서 여기 안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방금 이거 복사했던 거를.
지금 혹시 어디에 하는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 하고 있냐면 그 오늘 만들었던 그 폴더에다가 그 지금 현재 바탕화면에 제가 그 이게 지금 GitHub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고. 그래서 이 1번부터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작업하는 폴더에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샘플로 1번이라는 여기 파일에서 1번이란 파일에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해당 그 헤더 밑에다가 이건 아니죠. 여기 헤더 밑에다가 이 파일을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제가 딴 데 복사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복사할 게 아니고 여기 복사할게요. 지금 엉뚱한 데 복사를 했네. 네. 그 여기 16번에 여기 밑에다가 제가 지금 헤더 밑에다가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 코드를 복사를 했습니다. 이거의 그 소스 코드는 제가 메모장에 있답니다. 어디 있냐면 그 1475번에 내용이 있습니다. 1475번에 해당 소스 코드 내용이 있습니다. 얘를 복사를 밑에 여기까지 그 중괄호가 있는 부분 하나 둘 세 개까지 있는 부분까지 복사를 해서 현재 1번에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여기다. 자, 그래서 저장을 했고요. 자, 저장을 하고 현재 이 온클릭에 보시면은 지금 해당 내용 등이 엄청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까지 좀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현재 1번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을. 원래는 이 온클릭 다음에 뒤에 내용이 엄청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싹 다 지웠어요. 다 지웠고 그 내용을 여기 함수라고 표현을 해서 night day handler라는 함수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이제 함수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그 사용하기 전에 당연한 소리겠지만 이 버튼에 기능이 없어졌죠. 맞습니까? 그 라이브 서버로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버튼 눌려봐야 지금 덤이거든요. 이거 덤인 거 맞죠? 자, 이제 사용 방법을 해당 위에 있는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함수가 이름이 이제 write day handler라고 되어 있죠. 얘를 복사를 하고 해당 홈클릭에 넣어서 자, 여기 보면 이제 함수의 이 매개 변수 자리에 이제 넣을 게 이제 this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구분 지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함수를 정의를 한 부분 여기에서 이 셀프는 제가 이름이 뭐라고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제가 함수를 정의를 했으면 뭐를 또 하셔야 됩니까? 사용하셔야겠죠. 그럼 사용할 때 밑에 보시면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해당 함수명에 그 소괄호 안에 여기 값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넣는 이 값의 이름이 뭐라고요? 인자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보통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호출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사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night day handler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여기 인자값에 뭐가 들어갔죠? this가 들어갔죠. 그럼 얘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this가 인자값으로 날아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써볼까요? 아까 너무 기니까 제가 이거를 이름은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A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뭘 넣었죠?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셀프가 뭐라고요? 매개 변수. 얘는 뭐라고요, 이거? 인자값. 그럼 제가 아규먼트라고 했습니다. 아규먼트.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호출했다고 했죠, 호출. 제가 사용한다는 말, 호출한다는 말 제가 얘기했나요? 이 this가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함수가 정의된 여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호출하면. 그럼 이제 여기 셀프가 이름이 뭐라고요? 매개 변수라 했죠. 이 매개 변수는 그냥 쉽게 말하면 받는 변수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받는 변수. 그럼 얘는 뭐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셀프 자리에 뭐가 들어갔죠? this가 들어갔죠. 그럼 쓰면 이렇게 되는. 이 셀프라는 변수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꼴이 한 개면은 이게 같다라는 의미예요? 아니면 뭐라는 의미였죠 이게? 그쵸? 오른쪽에 있는 이 this를 어디다 할당하는 겁니까? 예, 셀프라는 곳 할당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셀프가 사용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사용이 되었고 여기도 사용이 되었고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this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this가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 이해 갑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함수가 정의가 된 게 있고 제가 뭐라고요? 사용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의되어 있는 그 소괄호 안에 있는 변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무슨 변수? 보내는 변수, 받는 변수. 받는 변수. 그러면 함수를 정의했죠. 그럼 제가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럼 사용할 때 이거를 뭐라 한다고 이거를? 그렇죠. 인자값. 그럼 얘는 이제 받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용어를 전문적 용어를 쓰면 뭐라 한다고요? 콜이라고 합니다. 콜. 부른다고. 그럼 콜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 값이 다 했죠. 그러니까 이 값을 다 이제 기능을 다 구현해서 어떤 특정 값이 있으면 값이 불렀을 때는 콜이지만은 나중에 이 값이 다시 이렇게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오다 영어로 뭐라 하죠? 백이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백 함수. 그러니까 지금은 인자값이 뭔지 그리고 받는 값이 뭔지 이렇게. 자, 설명 제가 여러 번 드렸으니까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한 번만 잘 보시면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클릭을 이렇게 정의를 했구나. 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버튼 눌리니까 어때요? 갑자기 이제 동작 잘 하죠? 그죠? 이렇게. 원래 덤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럼 이게 장점이 뭐냐면 지금은 좀 저희가 버튼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뭐 스크립트로 따로 함수를 빼서 쓰나 온클릭해서 이렇게 하나 쓰나 사실 따지고 보면 어때요? 별로 효율성이 없죠. 근데 만약에 버튼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얘기는 또 달라지죠. 그래서 나중에 재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함수를 써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요거.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럼 심심하니까 이거 복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당연하겠지만 이 복사를 이렇게 좀 맞나?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땠어요? 해당 온클릭에다가 그 많은 명령어를 계속 여러 번 몇 번 했었어요. 다 써야 됐죠. 근데 이제는 함수만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하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한 개만 쓰다가 여러 개 쓰니까 좀 더 와닿습니까? 함수 만들어서 재정해서 쓰는 게 좀 더 재사용하기가 좋고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좋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개발하면서 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항상 D를 생각하고 만드셔야 돼요. 뭐라고요? D를 생각하고 만드셔야 돼요. 단순히 요 기능 한 개만 딱 추가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앱이나 웹은 그러니까 가능성이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고치더라도 뭔가를 추가를 하려고 엄청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뒷일을 생각하고 도모하고 이걸 만들어야 내가 뭐 추가를 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뒷일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걸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은 그러니까 유지보수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걸 뭔가를 만들 때는 만들어요. 근데 만들고 나서 문제 항상 뭐냐면 후 서비스가 문제예요. 이런 기능 좀 넣어주세요. 뭐 이거 빼주세요. 뭐 이렇게 추가해주세요. 이거 할 때 이거를 좀 해당 기능들을 분리 작업을 안 해놓잖아요. 그럼 이제 엄청 이제 고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 나중에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재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의 얘기는
제가 나중에 자바가 이제 객체 지향 언어거든요. 요즘에 객체 지향 언어를 많이 쓰지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트렌드가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데 기본은 일단 객체 지향으로 공부를 좀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웹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실 거니까 물론 모바일 쪽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다 똑같아요. 웹을 개발하건 모바일을 개발하건 뭐 다른 걸 개발하건 거의 비슷해요. 게임을 개발하고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재사용하는 부분들을 꼭 좀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차차. 예, 됐습니다. 이 기능 다 구현됩니까? 어때요? 잘 되시죠? 함수 이렇게 정의를 해서 호출하는 것까지 이거 다 하셨죠? 버튼 많으니까 좀 지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를 받고요. 자,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이제 설명했던 내용을 여기 보시면 25번에 1532번이죠. 이제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쭉 이제 나올 거거든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자, 여러분 매개 변수는 보내는 변수, 받는 변수 뭡니까? 1번, 2번. 받는 변수. 저도 헷갈리는 받는 변수. 인자는요? 그죠? 보내는 변수. 함수가 정의도 있지만 뭐도 합니까? 정의하고 사용하셔야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럼 여기 보세요. 얘는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정의를 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정의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소괄호 안에 있던 이 변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라고. 그럼 여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함수를 사용하죠. 그럼 그때 이 소괄호 안에 있던 이 값의 이름 뭐라고요? 인자값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래 되겠네요. 함수를 사용한다. 호출한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어디로 쭉 가게 됩니까?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1번은 어디로 갑니까? A라는 곳으로 이렇게 할당이 될 것이고 2번은요. B라는 곳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 A에는 1이 들어갔고 B에는 뭐가 들어갔죠? 2가 들어갔죠. 받는 변수 맞습니까? 그럼 이 AB가 여기서 1하고 2를 더했죠. 그럼 결과가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기 키워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리턴은 결과값을 이제 호출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상적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더하기 2. 근데 2를 넣었다.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4가 나오죠. 이 자리가 리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별거 없죠? 이렇게. 자, 됐고요. 내려갑시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려갈게요. 이건 이제 함수를 쓰는 거에 대한 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재사용하고 싶은 코드를 함수를 정의해서 쓰더라, 그래서 사용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바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은 기본 함수의 인자값, 매개변수값, 콜 하는 거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차차 다 얘기를 다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to라는 함수를 이제 써서 이 to라는 함수 안에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이렇게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 한번 샘플링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어디냐면 1607번 언저리인데 여러분 아마 줄이 좀 더 추가가 됐을 건데 함수가 function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함수가 function2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EX 1번 연습장에 가셔가지고 그 제 바디의 상단에 와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뭐 이렇게 적겠습니다. 코어커스라고 말고 지금 함수
사용 뭐 테스트 중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수 사용 테스트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하시고 다시 해당 웹브라우저에 가시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반복이 되는 부분 여기 보이십니까? 지금 함수를 뭐를 하고 있냐면 이 to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 함수를 여기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to에는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그렇죠.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함수 정의를 하는 부분이고, 자, 이번에 여기는 이제 함수를 뭐 하는 부분입니까? 함수를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또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인자값이 없죠. 그렇지만 사용도 되고 정의도 되네요. 특징이 지금 우리가 배울 때는 마치 매개 변수가 항상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자값이 항상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함수를 사용, 호출할 때 보니까 인자값이 없는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른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to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to 두 번을 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함수 위에 걸 사용을 했죠. 그럼 제가 또 이렇게 해볼까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들게요. 벤치마킹. 함수를 to라고 하지 말고 제가 이름은 의미 있는 게 좋은데 그냥 지금 확인 중이니까 제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은 반복 확인 중 테스트 함수 재사용 중 이미 사실이 이상해졌어요. 안좋아집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었죠? 거기 함수를 써야겠네요. 여기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테스트 이렇게 호출 여기다가도 호출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썼습니다. 함수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 되셨다면 각자 웹브라우저 열어서 결과 화면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반복 확인 중 테스트 함수 재사용 빔이 화질이 안 좋아지. 이렇게. 간단하죠? 지금은 매개 변수나 인자값이 없는 값이더라.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와 인자는 중요하니까 제가 복습 차원 한 번만 쭉 더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한 3분 남았죠? 좀 쉬세요. 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VS 코드 좀 한 번만 더. 띄워드릴까요? 네, 잠시만요.